질의하십시오. 예, 김계는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건 통일부에서 이틀 전 3일 날 통일부의 공식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에 올린 이 카드 뉴스인데요. 북한 학생들은 방과 후에 무엇을 할까요? 이래 놓고요. 거기에 북한에서는 과외 활동 시작하기 전에 학생들이 총화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죠. 이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방과 후에 소조 활동, 사회 의무 노동을 주로 하는데 이래놓고 소조 활동의 내용을 보면 소규모로 다양한 분야의 학습이 이루어진다. 그래놓고 그 소조 활동에 대해서 우등생, 모범생 위주로 하는 무슨 수학, 물리 이런 다과목 소조는 물론이고 문학 소조, 성악 소조, 체육 소조까지 다양합니다 하면서 학생들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그 음악 맞추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보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의 천국 같아 보입니다. 두 번째 사회 의무 노동 되어 있는데요. 사회 의무 노동으로 방과 후에 나무 심기 모내기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도 표정을 보면 아주 즐거운 표정으로 나는 방과 후에 사회 의무 노동으로 나무 심기 합니다. 봄엔 나무 심기, 가을엔 나무 열매 따기를 한답니다. 이래 놓고 아주 즐거운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카드 뉴스에 우리 남과 북 그 학생들 함께하는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일어났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총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2014년도 보고입니다. 그 내용에 보면 생활 총화라는 게 뭐냐면 김일성 사성의 교시와 10대 원칙에 따라 최선을 다하여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한다. 그들은 또한 같은 그룹의 어린이들 중 적어도 한 명에 대하여 상대방의 과오를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기 비판과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하도록 하는 사상교육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로 소조 활동에 관해서 보면 이건 통일부가 공식적으로 설명하는 포털의 내용입니다. 소조 활동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집단 활동을 통해 사회주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고 방과 후나 방학 중 소조 활동으로 학생들을 조직화하여 단체에서의 이탈 및 개인 활동을 막는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이렇게 학생들 통제 수단으로 소조 활동을 한다는 겁니다. 다음에 보시면 사회 의무 노동인데요. 이 사회 의무 노동이 뭐 하는 거냐? 그에 대해서 이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의 증언입니다. 1번에 보면 한 달에 한두 번은 이런 사회 동원이 있는데 휴식이 잘 없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한 달 내내 했던 것 같아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죠. 학급에서 공부 끝나고 조직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라 몸이 아프다는 다른 사정이 없으면 무조건 가야 해요. 4번에 보시면 아프면 안 가도 되는데 대신 선생님께 돈을 주거나 지원 물자를 줘야 합니다. 보통 간부집 아이들이 돈 주고 빠졌습니다. 남은 애들만 더 고생하는 겁니다. 5번을 보시면 몸이 아파도 돈을 내야 빠질 수 있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다양한 이게 봉사활동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게 다음 옆에 사진을 보시면 저게 실질적으로 북한 학생들이 사회 의무 노동을 하고 있는 실상의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노동 착취고 아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북한,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경우에 높은 영아 사망률, 영양 실조가 지금 심각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구호 활동들을 해야 된다고는 그런 요청들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게 통일부에서 내놓은 이 카드 뉴스에는 북한은 거의 학생들이 천국 같아 보이고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빨리 남과 북의 학생들이 똑같은 소조활동을 해야 되고 사회 의무 노동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하는 카드 뉴스를 올려놨습니다. 북한의 실태를 왜곡하고 잘못된 인식을 심을 수 있다. 특히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관님께서 이거 즉각 개시를 중단하시고 관계자에 대해서 최소한의 조치, 적어도 경고 이상의 조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봅니다. 제가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소조 활동, 그 다음에 총화 시간, 그리고 사회 의무 노동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그쪽 표현을 아마 사용했던 것 같은데 그쪽 표현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예시화나
또 내용 등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한 부분들이 있는지는 제가 좀 확인하고 그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치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좀 살펴본 뒤에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울산 남구의 김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외교부 차관님께 질문할 텐데요. 스텔라 데이지호 그 2차 수색 예산의 신규 반영이 필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03년도 넘었죠. 2017년 3월에 그 남대서양에서 스텔라 데이지호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22명이 실종되었는데, 그 중에 한국인 8명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9년에 그 9일 동안 그 스텔라 데이지호 1차 심해 수색을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한 적이 있었는데, 흰색 뼈를 뭐 유해로 추정된다고 한다는데 발견하긴 했지만, 정부와 계약했던 심해 수색 업체인 오션 인피니티사가 유해 수습은 과업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유해 수습을 하지 않는 바람에 유해 수습마저도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참 그 정도까지 발견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수색을 위한 예산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그 심사숙고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작년에 여야가 함께 스텔라 데이지호 2차 수색에 대한 예산 100억 원을 왜 통과시켰는데 기재부가 반대해서 최종 통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외교부가 좀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신규 예산을 편성해야 될 텐데 신규 예산 자체에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의지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어떠십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2019년도에 그 예비비를 활용해서 약 40억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수색을 긴급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유족분들의 심정을 100분 이해하는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찾을 수 있는 예산을 찾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계속 질의할 텐데 이거 재외 공간의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원래 이제 그 정부가 그 재외 공간 국유인 재외 공간은 순차적으로 노후 건물 중심으로 해서 계속 리모델링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계속 편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예산을 내용에 보니까 단순하게 이제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이런 형태의 그런 새로운 에너지와 관련된 그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네. 뭐 고효율 자재나 설비를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권역별 기후 환경 조건에 맞추어서 그린 스마트 리모델링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10년간 재외공간 60개 동에 대해서 733억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차관님 그렇게 계획 세운 건 맞죠? 10년간이요. 예. 네. 그런데 그래서 그 중에서 내년에 시범 사업으로 6개 공간을 선정해서 2년 동안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평가하고 그래서 더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계획이시라고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이게 그 내년도에 리모델링 사업을 원래 하기로 했던 노후화된 인도, 노르웨이, 칠레 같은 경우는 기왕에 리모델링 하는 것이니까 또 한편 또 뭐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됐지만 느닷없이 원래 리모델링 계획도 없었고 할 예산도 없던 남아공, 카타르 혹은 또 제네바, 이거 중국 대사관 여기에 대해서 세 군데를 추가 선정을 하면서 이걸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놨단 말이죠. 네. 근데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친환경 에너지나 이런 거를 하려고 그러면 나라마다 다 법규도 다르고 또 허용되는 방식도 다르고 또 필요한 내용도 다를 수 있고 추운 데도 있고 더운 데도 있고 해가 많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 기후 조건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미리 세워서 충분한 타당성을 검증한 다음에 시작을 하고 그 시작해서 시범 사업 결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보완해서 확대하겠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 계획도 없이 갑자기 정부에서
그거 지금 뭐 그린 뉴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뻥튀기 하는 형태로 뭘 덧붙인 것 같다. 아무 사전 준비가 없이 사업 계획도 없이 시작한 것이라서 이것은 내년도에 그 사업의 타당성을 필요한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영역 비용 정도를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후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차관님 의견이 어떠신가요? 일단은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인도, 노르웨이, 칠레는 원래부터 진행되었던 사업이었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건 아프리카에 있는 거고, 카타르, 중동, 그리고 중국 대사관은 우리 동부가 있는 것인데요. 이게 전 세계를 저희 나름대로 6개의 지역으로 나눠가지고요. 기후, 환경, 그리고 그 해당 국가의 도시건축 상황을 고려해서 여러 데이터를 뽑고 앞으로 10년간 사업을 적절히 진행하기 위해서 샘플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예. 예, 의원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땐 어차피 10년 동안 60개가 계획이 되어 있고 60개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각각의 기후와 환경이 다른 지역을 초반에 좀 세밀히 나누는 차원에서라도 6개 지역으로 나눈 것이고, 그리고 나서 사업을 나머지 54개를 완벽한 환경에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초기에 샘플링을 한 것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이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